일제 강점의 사슬에서 풀려난 이 땅은 7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거침없이 내달리는 이 철마처럼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빈곤에 허덕이던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 됐고 IT 강국으로도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뻗어나가던 그 열정과 에너지는 항상 어디서인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철망 너머 북녘 땅을 밟을 수도 또 저 멀리 광활한 대륙으로 시야를 넓힐 수도 없었죠. 70년 전 잃었던 나라는 되찾았지만 이어진 분단이 이 땅에 남긴 상흔입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때서 경성, 지금의 서울인데요. 경성역에서 런던 가는 차표를 팔았어요. 광복의 환희를 경적 삼아 그야말로 힘차게 뻗어나갈 것 같았던 그 길은 어이없게도 70년째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우리 주위에선 분단을 극복한 통일 한국, 그 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今のドイツのようにですね、大きな影響力を持つ国になる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スーパーコリアという名前を付けたわけです。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북쪽과 섬처럼 떠있는 남쪽. 대륙과 해양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 이 단절의 상태를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요? 100여 년 전 한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는 36년간의 국권 침탈이었습니다. 해방은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를 무대로 다시 주변국들이 긴박히 움직이고 있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중국 땅을 돌아 압록강에서 바라본 최근 북한 만포시의 여름 풍경입니다. 강변에는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고 있고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는 간간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만포시를 특구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지만 공장 가동률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땅 건너편 중국 쪽은 광개토 대왕비 등 고구려 문화유산이 가득한 지안입니다. 아직도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삶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만포와 지안은 하나의 생활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주민의 이동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세관하고 역사가 같이 있구나. 반면 중국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의 관광객이 모이면 지안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만포를 당일 관광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1인당 경비는 800위안, 우리 돈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관광객의 눈을 빌려 북한 만포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관을 통과해
지안과 만포 사이를 잇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곧바로 북한 땅 만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포의 경작지는 논과 밭의 비율이 반반 정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족 단위 농사가 허용되면서 대부분 이렇게 집 앞에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북한 만포에 들어가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북녘 땅에서 지안을 바라보는 이른바 관경대입니다. 고구려 옛 도성인 국내 성터 일부가 보입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이른바 혁명사적지라는 곳입니다. 만포시 고산진에 있는 협동농장도 관광 코스입니다. 북한은 최근 농장 일을 직접 체험하는 관광 상품도 내놓았는데 이곳은 둘러보는 일정으로만 짜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란과 감자, 그리고 지역 특산품인 고산 잎살 등 농작물들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차단된 긴 터널 같은 곳도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곳은 콩나물 재배 구역입니다. 농작물 재배 방법을 배우는 학습장과 수강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지만 수업받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없는 시간에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문 대상인 고등학교도 관광객이 오는 시간에는 가급적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벽에는 물리 공식이 쓰여져 있는데 공부하면서 공식 외우기가 쉽지 않은 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한 학급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컴퓨터실과 동물 표본실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조리법을 배워서 요리도 만들어보고 재봉틀을 이용해 자수나 수예도 배운다고 합니다. 운동장은 넓고 깨끗하지만 작은 축구 골대 같은 것을 빼면 이렇다 할 운동시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물고 후텁지근한 올여름 날씨 때문인지 거리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여성들은 양산을 쓰고 햇빛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물자를 실어 나르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들른 곳은 방직 공장. 공장 한켠에 양털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북한 각지에서 양털을 모아 이곳으로 보내면 옷감용 원단을 만들거나 실로 뽑습니다. 인구 11만 7천 명이 사는 만포시는 시멘트와 경공업 중심으로 공장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기념품 판매점에는 북한산 술과 과자, 음료수 등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습니다. 북한산 화장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북한 기업에서 많은 공을 들여 만들었다는 미래 화장품도 눈에 띕니다.
가격은 500위안에서 700위안, 우리 돈 93,000원에서 13만 원 정도입니다. 북한 돈은 받지 않고 중국 돈 위안화만 받습니다. 농장과 학교, 공장을 방문하는 이색적인 일정을 끝내고 관광객들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이렇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인들의 호기심, 그리고 과거 중국에 못 살았던 시절 연상케 하는 체험 코스 비슷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데도 가볼 필요가 있겠나 싶은 학교라든가 옛날식 공장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는 관광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록강 너머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접경 도시 신의주는 북중 접경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신의주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단둥역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수많은 철길이 북한을 건너는 압록강 철교로 한데 모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한과 중국 간 물자 교역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철교 바로 옆에는 차들이 오가던 다리가 있습니다. 6.25 당시 끊어진 압록강 다리로 끝에 이르면 북한 땅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의 입구에는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는 장면과 도각 날짜가 선명히 새겨진 조각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중국 간 우위를 다지는 행사가 이 끊어진 다리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왕복 2차선에 이 다리를 잇는 대신 폭이 2배 이상 되는 신압록강대교를 지난해 완공시켰습니다. 길이 3km, 왕복 4차선으로 북한과 중국 간 지금껏 놓은 다리나 철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국 측 세관과 북한 측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조만간 북중 교류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과 북한과의 인적 교류는 지금까지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현저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압록강 대교 개통 이후에 원래 중국이 갖고 있던 구상은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은 북중 간의 교류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을 가로질러 도시와 도시를 잇는 대교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본격화되면 이렇게 단둥에서 배를 타고 신의주를 바라보는 관광 상품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만포시처럼 신의주를 당일에 다녀오는 관광 상품까지 생겨서 단둥 사람들에게 신의주는 특별하지 않은 그저 가까운 일상의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압록강에서는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강 건너를 바라봅니다. 관광객들의 시선
되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극동 러시아와 몽골은 물론 동남아와 중동 지역, 시베리아 북쪽까지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대중무역 의존도를 고려한 때문인지 북한은 인력 수출의 다원화 못지않게 서방 세계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로 근로자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관광 정책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광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외화벌이를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에 대해서 이제 관광 문호를 활짝 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위의 하늘이 눈부시게 파랗습니다. 25년 전 냉전과 동서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뤄낸 독일 국민들의 성취감은 번영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at sich das schon positiv ausgewirkt. Bin da heute noch glücklich drüber, dass es so gekommen ist. Sonst, wenn sich nichts geändert hätte, in der DDR ging es uns nicht so gut. Also ich glaube,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hat in den Menschen sehr viel bewegt, weil sie wieder zusammengekommen sind. Und ich glaube, das Schöne damals war, dass nicht nur im Osten von Deutschland die Menschen auf die Straße gegangen sind, sondern auch gemeinsam mit dem Westteil und dass beide sich sehr darüber gefreut hat, dass der Zusammenschluss wieder funktioniert hat. Auf jeden Fall, weil ich glaube, ich würde einfach viele Leute einfach gar nicht kennen, die ich jetzt kenne und auch die Hälfte von meiner Familie einfach nicht. Und außerdem auch so, ich glaube auch einfach, jetzt mit der Entwicklung vom Internet wäre auch, also besonders in der DDR relativ eingeschränkt und dass ich dann halt auch einfach Leute aus Amerika und so gar nicht kennen würde, die ich jetzt halt als Freunde habe. 베를린에도 북한 관광을 취급하는 관광회사가 생겨났습니다. Herzlich willkommen. Hallo, Entschuldigung, ich bin aus Korea. Willkommen zum Seminar, Ronny Kahn von Pyongyang Travel. Ja, es freut mich, Sie kennen es really. Das sind meine beiden Kollegen. Nice to meet you. Vielen Dank, vielen Dank. Vielen Dank. You're welcome. Dass Sie für mich Zeit genommen haben. Dankeschön. Ja, bitte, sehr gerne. Sehr gerne. Sehr gerne. Guten Tag. Der Checkout funktioniert einwandfrei. 핵과 미사일, 3대 세습의 동토의 왕국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은 2, 3년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파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북한 여행 상품은 독일에선 아직 직항이 없어서 베이징이나 단둥을 통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3박 4일 상품은 799유로, 우리 돈 100만 원 가격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면 4박 5일 관광에 1,590유로, 우리 돈 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반응이 좋아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Angefangen mit Privattouren, machen dieses Jahr dann auch schon Gruppenreisen. Wir wollten erstmal gucken, wie es läuft und es lief gut. Und daher machen wir jetzt auch schon Gruppenreisen. Also unser Programm hat sich dementsprechend vergrößert und für 2015 haben wir auch nochmal eine Steigerung, sodass wir mehr Gruppenreisen anbieten als vorher. 지난 2013년 베를린에서 인터넷을 통해 북한 관광객을 모집한 이래 매년 2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Also der Markt in Nordkorea ist natürlich ein Nischenmarkt. Das ist ein Nischenprodukt, von dem auch viele Leute gar nicht wissen, dass es existiert. Also Potenzial ist auf alle Fälle da für solche Reisen. Es liegt aber dann natürlich in den
Firmen, die das anbieten, das auch dementsprechend klarzustellen oder zu bewerben oder den Leuten eben halt anzubieten.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북한 관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만 관광객의 3분의 2는 독일인입니다. Dann natürlich nochmal als Deutsche ist das natürlich so, dass man auch ein Stück der eigenen Vergangenheit in Nordkorea nochmal vorgeführt bekommt. Also gerade die koreanische Teilung und jetzt, weiß ich, 20 Jahre nach der deutschen Einheit ist das nochmal so eine, da ist der Kalte Krieg eben noch hautnah zu erleben. Und das ist das ist jetzt nicht eine Spaßreise oder so, sondern es ist halt wirklich, man lernt, wie es auch früher bei uns war. Und das, denke ich, macht auch nochmal den Reiz aus für viele. 북한 역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새로 지어진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도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있던 구청사를 밀어내고 말끔하게 단장된 새로운 공항터미널이 국제선 터미널 역할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선무조선의 수호 평양이 관리며 나라를 올린 평양국제비행장 항공 역사가 새 세기 요구에 맞게 일어선 것은 사회주의 문명 무게로 기하는 우리 조국의 면모와 주체 건축의 발전 수준을 힘있게 과시하고 당 창건 일도와 조경한 일도를 맞는 노래를 뜻깊게 장식하는 커다란 경사입니다. 이전 청사에 비해 6배 크기인 공항 내부에는 레스토랑과 면세점 등이 들어섰습니다. 식료품 상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말끔한 새 단장은 중국인 입국자가 연간 20만 명을 넘어서고 유럽 각지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들을 맞이하러 가는 승무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습니다. 새 청사 개장에 맞춰 입국한 외국인들은 중국 선양에서 직항편을 이용해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신압록강 대교를 통해 중국으로 대로를 활짝 열어젖힌 북한. 이번엔 평양공항을 대폭 확장해서 외부 세계를 향한 하늘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와 동해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그 실현 방법으로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거침없이 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특히 한반도와 마주한 동북 삼성을 최고 시속 300km에 이르는 고속철도망으로 묶으면서 훈춘과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습니다. 심양에서 대련으로 또 북경으로 더불어 심양에서 또 남쪽으로 이 한반도 신의주 바로 앞에 있는 단둥까지 올해 고속철도가 완공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장춘에서도 마찬가지로 훈춘 지역, 연길 지역으로 1년 이내에 고속철도가 다 완공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동북아 전체가 고속철도로 네트워킹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8월 중국과 북한 나진 간 연결도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를 올해 4월 촬영한 영상입니다. 새로운 교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트럭의 통과가 가능한 신두만강 대교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동해를 거쳐 북극 항로를 이용해 유럽까지 최단거리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중국과 연결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철도, 도로를 개발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유럽까지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내에는 교통 표지판까지 중국어와 한글이 동일한 글자 크기로 병기돼 있습니다. 이 호텔은 사실상 중국인 전용 호텔로 이 호텔뿐 아니라 시내 전역에서 위안화가 사용됩니다. 중국인들에게 북한 화폐는 유통화폐로서가 아니라 단지 기념품에 불과합니다. 하나 살까? 50원? 중국인에게 북한은 중국 화폐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른바 위안화 지대입니다. 80원?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통일한국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那么韩半岛我们如果走向统一的话呢，那么出现了一个和平、繁荣、发展的这个局面，我们想它会对于整个东北亚地区，甚至是对于整个东亚地区都产生非常重大的影响。当然，它要所面临处理的整个这个环境啊，也非常的微妙，因为它并没有改变它所处的这个4个大国所环绕的这么一种局面。那我想呢，和平、繁荣、无核化，可能是未来这个最基本的一个选择吧。 푸틴의 신동방 정책 발표 이후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는 러시아 연방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극동 개발과 대북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Мы урегулировали проблему задолженности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Россия списала КНДР 9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Мы перешли на расчеты в рублях, и уже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банковский оборот рублевый превысил 65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таких расчетов, которые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в рублях. 대북 투자를 통해서 북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Специфики, в которой стартуют эти отношения в начале 21 века, мы согласовали модель, которая предполагает росси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и поставки в обмен на доступ к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м ресурсам, которые имеются в КНДР. Сегодня начинаем практическ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новые формы и метод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극동 개발과 한반도 진출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교통 인프라, 즉 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Мы демонстрируем идею перехода от отдельных имеющихся транспортных и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сетей в Европе и в Азии к совместной евразийской транспорт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쪽으로 4시간 정도 차를 달리면 크라스키노에 도착합니다. 북한 국경과 불과 50km 거리에 있는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동지들과 함께 독립투쟁의 결의를 맹세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광복 70년인 오늘도 상흔을 간직한 채 쓸쓸히 서 있는 단지 동맹비. 만약 한반도가 남북으로 시원하게 뚫린 길을 열게 된다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이 역사의 현장도 언제든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동해바다를 끼고 달리는 열차처럼
언젠가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이곳으로 달려올 수 있는 날을 꿈꿔볼 수 있겠죠. 통일의 그날을 말입니다. 현재 광복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광복이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었을 때 그날 그때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미완의 통일 또는 분단 시대일 뿐입니다. 南北統一した国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は経済学の分野ですとボーダー効果っていう概念が重要な経済大国としてちょうど今のドイツのようにですね大きな影響力を持つ。 무엇보다 일본군으로부터 집단 자살을 강요받은 민간인의 피해가 커서 무려 1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의 미군 비행장과 해군 기지는 괌과 함께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주요 군사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 후텐마 비행장은 미 해병대 전용으로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가 늘 작전이나 훈련 비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남부의 해노코 해안 앞에는 대형 미군 군함이 떠 있고 일본 순시선도 부지런히 오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해변 이 넓은 지역에 새로운 미군 기지를 신설해서 신미일 동맹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보관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의 확대나 이전을 반대해온 이곳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훈련 중인 미군들의 모습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의 확대 이전이나 신설을 반대하는 지사가 당선된 상태고 주민들의 90% 이상이 미군 기지 축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今まで沖縄に米軍基地があるのは抑止力、ね、それから地政学といって、沖縄でないと地理的条件は沖縄でないとダメなんだっていうこれ全部沖縄に押し付けるための言い訳であるということが政府関係者から本音がボロボロ出てきた。アメリカをとにかく自分たちは犠牲払いますとガイドラインをですねきちんとやって、中東で何かあった時にも私たちも出てきますとその代わりアメリカさんぜひ頼みますよという形で一種のクリンチというかもう米軍をこう抱き込もうとしてる、でそれで何をしようとしてるかというとそれで中国を封じ込めようというところが僕は中国をそうやって軍事力で封じ込めることは不可能だしむしろそういう形で安倍さんがやっていくとですね僕は非常に危険だと思うのは 그러나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日本にとってみれば北朝鮮の SLBM というよりは中国ですね中国の潜水艦が非常に増強してますからもうバランスが日米にとって不利になりつつ 70년 전 전쟁이 끝났고 25년 전 냉전도 종식됐지만 여전히 강대국 간 패권과 힘을 겨루는 국제정치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이 이 경랑 속을 헤쳐나가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진 않을까요? 통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동아시아의 주체로서 우뚝 서게 되며 또 우리 7,500만 한반도 주민의 운명과 미래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역량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의 상징 자금성이 맑은 하늘 아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베이징은 이제 세계의 심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베이징대 김동길 교수는 광복과 유교를 전후한 시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주고받은 서신과 비밀 문서들을 발굴해온 역사학자입니다. 김 교수는 최근 발굴한 70년 전 문서들을 토대로 강대국들의 당시 세계 전략과 국익을 위한 선택,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이 항복하기 이전부터 소련은 한반도에 친소 내지는 공산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미국은 유엔에서 결정하자. 이러한 입장이 이미 일본이 항복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 소련과 미국 간에 어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엄청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열은 그때 이미 시작된 거죠. 케렌스키 그 당시 임시정부 소련. 김 교수는 특히 중국 마오쩌둥이 한국전쟁 발발 전 미국을 의식해 한반도 직접 개입에 소극적이다. 막상 미국이 7함대 대만 해협 파견을 발표하자 적극적인 개입 입장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가 최근 발굴한 이른바 내부 참고는 마오쩌둥에게만 보고되던 극비 문건입니다. 6.25 발발 19일째인 7월 13일 마오쩌둥이 받아본 이 비밀 문건엔 당시 동북지방에서 떠돌던 소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북지방의 중국인들은 6.25 발발을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련이 이미 항복했다. 전범인 마오쩌둥을 잡아야 한다. 타이완으로 쫓겨간 국민당 장제스가 이미 9개 사단을 남한에 상륙시켰다는 소문들이 퍼지는 등 민심이 흉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엿새 뒤인 7월 19일 북한 주재 소련 대사가 김일성을 면담한 뒤 본국에 비밀 보고서를 보냅니다. 여기엔 마오쩌둥이 김일성이 파견한 대표단에게 32만 명을 파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굉장히 이젠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참전 태도로 바뀐 겁니다. 그 바뀐 이유가 바로 북한이 미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가져온 여러 가지 중국 사회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자기가 이런 경우에 중국 군대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한국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이룬 겁니다. 모택동 자신에게. 왜 1945년에 가서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상황 변화가 자국의 국내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변국들의 생각은 여전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입니다. 남북한의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숙명이고 앞으로 꼭 지향을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강대국이 우리의 그 남북한 통일에 동의하게 만들 것이냐, 이건 간단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이 두 강대국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꾸준히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에 더 불리하고,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고 안정된 국가로 가는 것이 양대 강국에 이게 부합하다는 걸 설명하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양대 강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를 헤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변 국가 대부분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남북 분단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지가 있을까 말까?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쌉니다. 특히 북한 사회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북한 국내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꾸어 말해서 한반도에서 심한 위기가 발발한다면 주변 국가들이 돈을 원하지 않지만 돈을 때문에 그들이 입을 것 같은 손해는 분단 유지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돈보다 그리 높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들은 대부분 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 기슭에는 뉴질랜드인 셰퍼드 씨가 살고 있습니다. 사진작가인 셰퍼드 씨는 몇 년 동안 남북한을 왕래하며 백두대간의 산들을 밟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광에 푹 빠져 아예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게 됐다는 셰퍼드 씨. 남북 분단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purest examples would be the Paektu Daegan, a natural mountain road or path, a transporter of Phung Suu Jiri, a kind of a national icon of the Korean people, the spine that forms the backbone of the nation, okay? And in a sense, if your back is broken, then you are crippled as a person. So in this sense, if you kind of get what I'm understanding, the DMZ on the Paektu Daegan has kind of crippled the nation too. It stopped the flow of energy between the people, the Phung Suu Jiri, the geomantic force. 백두대간을 마음껏 내달리고 그 북녘 끝자락에 있는 이 산을 중국 땅을 통해 오르지 않아도 될 날은 언제일까요? 끊어진 허리를 이어 우리가 힘껏 대륙과 해양으로 내달릴 수 있다면 역동하는 통일한국 슈퍼코리아의 미래는 결코 꿈이 아닐 겁니다. Great opportunity to make a direct connection to other consumer markets also over land.